그리고 제가 여기 질문을 몇 개 받아왔는데요. 당뇨는 어떻게 진단되나요? 예, 혈당이 높으면 당뇨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공복혈당하고 A1C. 공복혈당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무런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고 한 8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측정하는 혈당이에요. 이게 126보다 높으면은 저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1C는 한 2, 3개월 정도 그 전에 최근 2, 3개월간 평균 혈당치를 측정하는 피검사거든요. 저희가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높아지고 아까 공복 혈당처럼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혈당이 낮아지고 하는 이 들쑥날쑥한 거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에버리지로 나타낸 수치가 A1C인데 이게 6.5%보다 높으면은 저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정상 혈당치는 한 70에서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상 A1C는 5.7보다 낮은 경우 그거를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거. 당뇨 합병증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당뇨를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다뇨 이런 증상은 고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이걸 합병증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는 않아요. 당뇨 합병증은 어떤 거냐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됐을 때 보통 저희 한 5년, 10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혈당이 높다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진하고 찐덕찐덕한 그런 설탕물이 혈관을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찐덕찐덕한 설탕물이 혈관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혈관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혈관이 손상되면은 모든 장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면은 눈. 저희 당뇨 있으신 분들 매년 눈 검사 받으라고 하거든요. 실명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콩팥. 소변 검사도 매년 해요. 왜냐하면 콩팥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니까는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예요. 그래서 콩팥 망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을 항상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혈관이 망가지면은 혈관이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들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요. 신경의 기능을 잃을 경우에 보통 발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느껴요. 내가 앞정을 하나 밟았다. 그래도 내가 그 앞정을 직접 볼 때까지 또는 이게 내가 어머나 신발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걸 볼 때까지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신경이 없어지는 경우, 이게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아니면 이 신경이 잘못 작동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발에 상처가 생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발가락을 잘라야 한다, 발을 잘라야 한다, 아니면 다리를 잘라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안 돼서 계속 감염되고 하는 경우에 뼈까지 감염돼서 이렇게 앰퓨테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세요. 건강하쇼. 그리고 뇌혈관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뇌졸중 오시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심장혈관 망가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심장마비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심장마비를 한번 겪었던 사람과 똑같은 만큼의 리스크로 두 번째 심장마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약 꼭 드시라고 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당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얼마만큼 낮게 유지할 것인가? 요거는 조금 환자분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40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혈당을 낮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30년, 40년, 50년 사실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조그만한 손상이라도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합병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낮추고요. 어그레시브하게 낮춘다는 말은 저희가 말씀했던 A1C 그걸 6에 가깝게 낮추는 거예요. 6에 가깝게 낮추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를 오랫동안 앓으신 분이셔요. 나이가 85 정도 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낮추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뇨를 혈당치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혈당이 너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뭐 7 이상 A1C가 7 이상 유지되어도 그 다음 당뇨 증상이 없고 본인이 편안해 하시면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편입니다. 건강하시오.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당뇨병은 유전적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타입 2 저희가 비만과 연관되었다고 얘기하는 타입 2 당뇨병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 유전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으시면은 보통 그렇지 않은 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당뇨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카디올로지스트가 만든 홈페이지인데 우리 식사에 관해서 프로테인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는 것, 그리고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것, 이런 음식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홀그레인 밥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만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파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똑같은 양의 당이 몸에 들어와도 이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홈페이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는 가서 한번 보시면 꽤 재밌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오. 그런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뇨가 아직 없으신 분들 식사 잘 하시고요. 건강한 식사 하시고요. 운동 하루 이틀 건너뛰더라도 운동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뇨 증상이 있다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주치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검사 꼭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치료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약들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 주치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당뇨를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함께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